여러분에게 미니멀 라이프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옷이 10벌밖에 없습니다. 집에 소파를 두지 않습니다처럼 물건의 개수를 떠올리시나요? 오늘 정리학개론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미니멀리스트 귀선님의 강연을 통해 미니멀 라이프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탐구해볼 예정인데요. 바로 그 강연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미니멀 라이프는 작게 사는 삶도 맞지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한테 이제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선택하고 살면 그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찾기가. 저도 그래서 약 한 30년 만에 찾은 거거든요. 나는 미니멀 라이프는 그래도 좀 별로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미니멀 라이프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나는 사실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나는 좀 물욕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모르는데, 저는 물욕도 많고 밥보다도 옷 사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 저는 제가 시집을 못 갈 줄 알았어요. 사실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저희 아빠도 그랬거든요. 너 이렇게 살면 진짜 시집 못 간다. 침대가 있으면 침대 헤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먼지가 쌓이잖아요. 남편이 돌려서 근데 이 침대 헤드에 먼지는 왜 자꾸 쌓이는 걸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청소를 안 하니까 쌓이는 거겠지 하고 했는데, 그 남편은 저한테 청소를 하라고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럴 정도로 청소에 정말 무관심, 손님 오기 전날 남편하고 대청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말 그대로 최소주의이고요, 단순함을 추구하는 예술 및 문화 사조에서 왔다고 해요. 미니멀 라이프는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물건과 일을 줄여서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을 하는 삶이더라고요. 근데 누가 시켜서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것도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서 생활이 단순해지고, 또 나중에 이게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이제 알고 즐기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면 소비도 굉장히 많이 주는데, 그 물건을 사용하는 시간이 줄면서 남은 시간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이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 덕분에 제가 매일 해야 하는 집안일을 드디어 미루지 않고 하게 되었어요. 저는 집안일을 정말 미룰 수 있으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미룰 수는 있지만 집안일을 안 하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어떠세요? 그거 좀 불편하죠. 왠지 내 할 일을 안 한 것만 같고. 근데 이제 미루지 않으니까 제 마음의 평화가 드디어 찾아오고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차곡차곡 모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미니멀 라이프를 100명이 실천을 한대요. 그러면 방법은 100가지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미니멀 라이프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 하시려면 우선 물건을 100개 이하로 줄이셔야 돼요. 이런 게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5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1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 미니멀 라이프 해 하면은 우선 어떤 걸 떠오르죠? 물건의 개수로 보고,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유명한 영상, 빈 방, 뭐 하얀 집,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미니멀 라이프는 아니다. 아까 500개가 가진 사람이 미니멀 라이프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뭐 1000개 있었는데 500개로 물건을 줄였대. 그럼 진짜 많이 그래도 줄인 거잖아요. 자기가 필요 없는 것들을. 물건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 내 라이프는 미니멀하게 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절대 미니멀은 못해. 그냥 맥시멀이 차라리 나한테 나아. 미니멀이든 맥시멀이든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강연이 미니멀 라이프의 주제여도 맥시멀 라이프도 충분히 너무 좋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니멀, 맥시멀 아래 여기 숫자들이 보이시나요? 이사를 7번째 했거든요. 네, 집 평수예요. 지금 집이 역대급으로 작아요. 방도 2개고 지금 한 17평 정도 된다고 했어요. 관사라 보니까 이게 딱 뚜렷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가 제가 몇 평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29평에서 미니멀 라이프 시작했는데요. 제가 신혼에는 24평, 그냥 다들 무난무난한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청소와 정리와 수납 이런 거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요. 점점 이사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물건은 계속 늘어간 거예요. 21평에서 29평으로 올 때 짐이 6.5톤이었어요. 아이의 물건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생기면 엄마들의 삶이 완전 바뀌잖아요. 저는 그때 청소를 생존 청소를 했어요. 어느 날 화장대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그 화장대 문을 자꾸 열고 닫고를 막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날 뻔한 게 눈을 그 모서리에 눈 위를 다친 거예요. 제가 진짜 옛날부터 막 로망이 있었어요. 여자라면 우리가 예쁜 화장대에서 앉아서 화장도 하고 거울 있으면 보면서 립스 바르고. 근데 화장대는 그냥 거기 안방에 항상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둔 거인 거예요. 그런 화장대를 이제 아이 덕분에 비우게 된 거죠.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너무 아쉬워 이거. 이런 생각보다는 너무 후련한 거예요. 아이의 안전도 좀 보장이 되고 그 먼지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부담감이 좀 줄어든 거죠. 공간도 훨씬 넓어졌어요. 화장대가 하나 빠져나가니까. 그게 이제 마중물이 됐던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언니가 너 그러면 불필요한 걸 비운 거네 하고 말해준 거예요. 그게 미니멀 라이프래.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미니멀 라이프 하려는 이유가 뭔데? 혹시 자기 집에 추구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펜션 같은 집이었어요. 펜션에 우리가 딱 가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누가 가도 서랍장을 열면 여기에 뭐 수저랑 포크가 있고 주방을 열면 여기 냄비가 있고 이런 걸 누구나 처음 간 사람도 알 수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라고 해서 나만 맨날 살림하고 나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알기보다 그냥 누가 와도 뭐 친정엄마가 와도 시댁 부모님이 와도 딱 그냥 직관적인 집 이런 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는 인생의 처음 절반을 물건을 모으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그것들을 비우는 데 쓴다.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이 당신을 소유한다. 잡동사니로부터 자유롭다면 인생 훨씬 밝고 가벼워진다. 저희 할머니가 80세 이제 중반이신데 온몸이 맨날 아프시다고 그러시거든요. 막 물건이 엄청 많았던 공간들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규선아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이제 나는 필요 없으니까 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차피 이거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욕심을 내서 많이 살고 있구나. 나이가 먹어서 다 비울 때가 분명히 찾아오잖아요. 2019년부터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을 했는데 뭐야 그냥 정리 잘 된 주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건의 양으로 미니멀을 정할 수는 없고 또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면 이 비교가 또 들어가거든요. 저 사람은 집에 냄비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네? 이런 게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보시고 나도 한번 전자레인지 한번 비워볼까? 이러시면 안 돼요. 다들 그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 다르고 진짜 필요하고 잘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저는 물욕이 굉장히 많았고 17평으로 이사간 2023년도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도의 주방이에요. 냉장고로 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방이. 주방 옆에가 현관이고요. 요만큼이 주방이고 이제 방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지금은 소비 그럼 안 하세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도 소비를 해요. 근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너 이거 사고 이거 관리 잘 할 수 있어? 이걸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예쁜 그릇을 봐도 저도 사고 싶거든요. 만약 여기 공간 하나 쓰면은 다른 곳을 못 쓰고 또 여기다 넣으면 이게 꺼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걸 생각하면 욕구가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아이에게 장난감을 정말 많이 사준 것 같아요.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였을까요? 맞아요. 저는 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이한테 장난감을 주고 장난감이랑 놀아 하고 저는 제 할 일을 하기 바빴거든요. 어떤 한 영상을 보고 엄청 많이 깨달은 거예요. 와닿은 거예요. 하나뿐인 지구라는 EBS 영상인데 장난감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만든 게 바로 장난감이라는 거죠. 하고 뼈를 맞은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뒤로 이제 조금씩 장난감을 줄여서 대신에 이제 제가 장난감이었죠. 본격적으로 19년도에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해 봐야겠다. 먼저 하얀 바구니를 사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는 하얀 가구들로 또 바꿨어요. 깔끔한 소품도 샀고요. 식탁을 바꿨어요.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책도 냈고 미니멀리스트라고 하고 다니는데 우리 집에 이게 다 있네? 하고
강박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뭘 비워야지 이런 강박이 엄청 생기던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 병에 걸린 거죠. 나는 미니멀 해야 돼. 막 뭐를 없애야지 그때부터 엄청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하나 사더라도 괜히 되게 눈치가 보였어요. 명색이 환경을 그래도 제로웨이스트를 또 친환경 살림을 하는데 내가 뭐 빨대를 쓰면 안 되지. 내가 집에서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되지. 이런 강박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그래도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에는 제가 안 쓰는 물건이 없고 불필요한 물건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가 서랍장 하나를 열어도 포크 하나까지도 내가 모르는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든 맥시멀을 하든 다 어쨌든 그 라이프 스타일은 나의 행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굴 강요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존중하고요. 그 남보다는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대충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집안일을 제가 이제 단축하는 노하우인데 신중한 구매를 하고요. 이제 구매를 한다면 작은 물건으로 적게 사고 이제 동선을 고려해서 편리한 물건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요. 모두 제자리 규칙이 있어요. 저녁 9시가 되면 리셋 타임을 갖습니다. 그 외출 전에도 리셋 타임을 갖는데 청소를 제자리에 다 해놓고 청소기 한 번 돌리는 게 외출 전 리셋 타임이에요. 그 청소 도구는 눈에 띄고 쉬운 곳에 두고 있고요. 사실 안 사면 100% 할인이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90% 할인은 그 90%는 네가 살 확률이다. 그거 저는 빵 터졌거든요. 세상에 진짜 신박한 물건과 갖고 싶은 물건이 엄청 많은데 그때마다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차선보다는 최선을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 가격을 그래도 싸니까 색깔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야겠다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덜 쓰게 되고 결국에는 또 좋아하는 물건을 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을 사게 되는 거예요. 전 어떤 물건을 살 때 소비를 먼저 하기보다는 공간을 먼저 마련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니멀 라이프 막 규칙 유명한 거 있죠? 1인 1아웃. 하나 사면 하나 비운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좀 사는 편이고 근데 이런 소비를 하기 전에는 항상 집의 재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음식점을 갔는데 대나무 찜기에 그 찜이 나오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대나무 찜기 하면은 더 맛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계획성과 대체 가능성, 물건의 마지막 제가 사는 기준을 대입해 보니까 욕심이더라고요. 다들 이런 경험 하나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계획성, 대체 가능성, 물건의 마지막 외우세요. 이게 아니고요.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다. 편리한 동선 수납을 하고 있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뭐 가위나 이런 연필 같은 거 쓰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이제 자기 자리로 가져가서 갔다 오고 하는 것보다 이제 냉장고에 이제 자석에 걸어서 수납을 하니까 금방금방 잘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더라고요. 더러워진 곳과 설거지는 바로 합니다. 청소 도구는 사용하기 편한 곳에 넣고 언제든 누구든 바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나만 청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사는 공간인데 아이도 해야 되고 남편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주의여가지고 같이 하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 도구는 항상 밖에 꺼내놓는 편이고요. 청소 도구 자리는 이제 바로 방문 옆에 청소기를 걸어두고요. 이제 주방 바로 문 앞에 먼지 털이게. 그다음 스키즈는 항상 욕실에 그 옆에 수건거리에 걸어두고 있어요. 그래야 수건으로 몸 닦기 전에 그래도 집어서 바로바로 스키즈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에는 정말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거의 공중부양으로 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설거지거리가 나오도록 이제 요리 중간중간에 그냥 빨리 대충 설거지 하면서 하고 보관하기 쉬운 곳에 제자리를 만들고요. 일회용품이 없는 주방을 지향합니다. 그 깨진 유리창 법칙 아시죠?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들이 자꾸 모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싱크대에 깨끗하고 설거지거리가 없다 하면 자기가 물 마시고도 그냥 물로 한번 헹궈서 제자리에 넣더라고요. 같은 모양의 식기를 또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공간이 아껴질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겹쳐서 보관하면 되니까. 소모품을 살 때 우리가 항상 막 뭘 살지 세일하는 거 사야 되고 그런 시간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쿠팡에서 딱 고정 상품으로 사는데 대나무 화장지나 뭐 수세미나 비누나 대나무 칫솔 이런 거는 이제 고정 상품으로 우리 생필품들은 사고 있습니다. 비우고 후회한 물건 있을까요? 하고 질문이 많이 받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며칠째 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못 비워서 지금 막 후회하는 물건들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우고 후회한다고 비우지 못한다, 이거는 평생 못 비우시고 비워도 돼요. 근데 비웠는데 후회하면 어떡해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침대를 비웠는데 안 돼,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해서 침대 다시 사시는 분도 봤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용기예요. 왜냐면 침대를 비웠어요. 근데 다시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침대를 비우게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은 침대를 비워봤기 때문에 진짜 침대가 내 생활 방식에 꼭 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충동적으로 비우세요가 아니고 비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필요한 거,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에 진짜 필요했던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버릴까 말까 하시는 물건 있잖아요. 아까운 물건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눈에서 멀어지면 비우기 쉽다 해서 저는 벽장 속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를 정해가지고 추억은 이렇게 버리세요. 뭐 여러분, 선물은 이렇게 버리세요.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저는 못 비워도 괜찮고 안 비워도 괜찮다는 거를 그래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미니멀 라이프의 이유가 물론 좀 작고 적게 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막 선물 받은 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준 거, 비싼 거를 막 진짜 눈물을 머금고 비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다 나의 행복일 거 아니에요? 나의 작고 소중한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는 건데 눈물을 머금고 비우실 필요는 없다. 예쁜 살림보다는 이제 편안한 살림을 좀 추구하고 있고요. 저희 속옷과 양말은 개지 않고 수건도 이렇게 2번만 접어요. 분리수거는 현관 옆자리, 외출 시에 무조건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유해진이 이렇게 말했대요. Just do it. 그냥 해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각만큼 무거운 게 없어요. 뭐든지 해본 사람 압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냥 해봐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체계적으로 실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오늘은 뭐 한 공간, 이렇게 공간씩 나눠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